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시장은 코스피가 외인이 1900억 가까이 순매수 해주는 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역시 뭐 거래소 1.33%, 코스닥 0.85%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전고점에 대한 탈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캔들을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. 아마 2018년 말에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그때 1월 달에 양시장 모두 전고점을 찍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때의 시장보다는 현재는 예탁금이라든지 투심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좀 와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도 더욱더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.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제가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주식들 한 7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종목들이 다 이미 굉장히 시세를 많이 뽑았습니다. 일양약품, 신풍제약, 부강약품, 엔지캠 생명과학, 제넥신, 종근당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종근당이 그래도 차트 상으로나 현재 이슈가 있는 나파모스타트 성분과 관련된 치료제를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이나 괜찮은 축에 속한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. 그리고 한 번쯤 강하게 상승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해주고 밀렸다 다시 가는 이렇게 3번 정도의 그 고점에 대한 돌파 의지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눌렸습니다만 사실은 이때 저는 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게 물론 눌리면서 조금 안타깝긴 됐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해준다면 그때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양봉을 좀 크게 뽑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.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좀 특히 고점에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종목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. 다만 이 정배열 상태에서 21평선 아래로 캔들이 밀리면서 정배열이 깨졌지만 다시 거래량 없는 움직임으로 깨졌기 때문에 다시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. 매동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좋지는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기관이 굉장히 매도를 강하게 좀 해주고 있고요. 외인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뭐 80억 정도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.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해서 사실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. 어느 정도 이때 6% 정도 상승하고 20만원 정도 터치해주려는 이 움직임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이후에 매동이 좀 괜찮았어야 되는데 지금 매동이 좀 꼬이면서 조금은 불안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러 건 남아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. 최소한 이 18만원에서 17만원 요 라인 지지 라인이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좀 나온다면 다시금 이슈와 함께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. 다만 이번 상승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에서 강하게 정말 이슈를 가지고 이 라인을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21만원 정도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그 힘이 좀 약해지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됩니다. 어찌됐건 이 꼭지에서 특히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100% 비중을 실은 게 아니라면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나 스윙으로 좀 수익을 보시면서 조금 종근당은 좀 길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트컴퓨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비트컴퓨터는 아시겠지만 원격 의료 진료 관련 대장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뭐 유비케어도 있습니다만 비트컴퓨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. 최근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파업이 여러 가지가 좀 의학 업계에는 많은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재료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그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4가지 정도가 이제 의학계에서는 의사분들이 정부하고 의사가 좀 뭐라고 할까요?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의사분들이 뭐라고 좀 정치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어찌됐건 뭐 공공의대라든지 기타 등등 공공의대도 있고요. 뭐 한방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이제 그 비대면 원격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의사 정원이 너무 많이 뽑는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격 진료는 아마도 시행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원격 진료라든지 의료 같은 경우에는
일부분은 좀 반영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라든지 어떤 뭐 문헌 같은 걸 통해서 좀 봤는데,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뭐 갑론을박이 좀 심해서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, 관련 주식들은 충분히 조정 후에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좋게 보여주고 있어요. 박스권 내에서 한 11,000원 정도에서 14,000원 정도 요 라인을 딱 잡고 현재 요 라인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, 아직은 큰 어떤 전고점을 뚫은 어떤 상승 라인은 안 나왔습니다만, 이걸 싹 지워놓고 보면 이 캔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 거래가 좀 터졌던 캔들들 있잖아요. 이 캔들을 좀 놓고 볼게요. 죄송합니다. 네, 이 캔들 요거 이렇게 놓고 보면 거진 요 정도가 한 상하단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3단 정도로 보면 될까요?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선은 요 라인 있잖아요. 12,450원 정도, 요 라인과 요 캔들의 또 몸통의 하단, 요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위쪽으로, 그러니까 위쪽이라 하면 한 14,000원 정도겠죠. 요 라인이요. 그 정도를 다시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느냐.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요렇게 요 구간대, 그러니까 요 지금 현재 요 윗구간에서 이 캔들이 어찌됐건 이 아래 구간까지 빠지지 않고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1, 2로 나뉠 것 같아요. 이 윗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고 조정받으면서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 14,000원대 넘어서 전에 고점 터치해줬던 요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? 15,000원, 16,000원 정도 라인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나,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이슈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뭐 유비케어,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, 매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수량 자체가 뭐 괜찮습니다. 금액으로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, 그죠? 금액은 한 1억 정도, 뭐 10억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, 어찌됐건 기존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기관은 조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인이 좀 사주고 있는 움직임이라서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컴퓨터를 보고 있고요. 좀 전에 제가 혹시 종근당 말씀드릴 때 요거를 좀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겠네요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수량을 봤네요. 금액으로 보면 14억이고 10억이네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어찌됐건 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눌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겠습니다만, 이렇게 지금 이 윗꼬리를 지금 이렇게 3번 정도를 달고 계속 밀리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, 강하게 종가 기준으로 이 13,000원 이상에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감되는 순간에 정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윗꼬리 달았던 것들을 메이크업하면서 올리지 않겠냐,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비트컴퓨터도 여전히 이슈는 살아있다,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광동제약입니다. 광동제약,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비트컴퓨터, 종근당, 그리고 광동제약, 앞서서는 CJ 시푸드,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CJ 시푸드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꽤 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순간 기억 안 나네요.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기존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다, 이런 차트의 움직임은 되게 지켜볼만 하다 했던 게 유비케어, 그리고 신풍제약하고 빅텍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네요. 오늘 드디어 광동제약이 양봉을 뽑았습니다.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. 거래량 이 정도까지 터졌고, 오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이 앞서서 윗꼬리를 단, 이 거래량이 좀 터졌던 윗꼬리를 단 요 음봉에 상단이 12,15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12,250원으로 살짝 더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.
근래의 고점은 양봉 몸통상으로 뚫고 마감을 했다.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거진 한 2016년 이후에 본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, 여기 잠깐 요때 빼고는 거의 가장 높은 금액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도 엄청 많이 터졌고요.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캔들이 아니겠나,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, 매동을 좀 보면 오늘 기관이, 이렇게 볼게요. 기관이 좀 순매수를 해줬고 외인이 좀 팔았습니다만 그 외인의 판 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기관도 3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,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얘가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를 가지고 주로 매매 장중에는 좀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데, 제가 세팅을 하는데 또 없어졌나 보네요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걸로 봐야 될까요? 예. 보시면 이게 좀 되게 장중에 이게 프로그램 매매거든요. 보통 이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면 장중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모바일 상으로는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정도 뭐 순매수인지 순매도인지 정도만 투자자별로 MTS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, 오늘 보니까는 순매수가 어찌됐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어느 순간 확 점점점 증가하더라고요. 근데 막판에 또 순매수가 동시효과 때 엄청나게 떴어요. 사실은 이게 차트 보시면 오늘 이렇게 보면은 뭐 롤러코스터란 느낌이 안 드실지 모르지만 3분 봉상으로 보면 막판에 확 밀었거든요. 이렇게 막판에 여기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렇게 밀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, 일반 투자자 보면. 근데 이 프로그램 매매상으로 동시효과 때에 굉장히 순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더라고요. 그렇다라는 거는 프로그램 매매는 대부분 개인보다는 외인 혹은 뭐 기관 이런 쪽에서 주로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빠지니까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반대급부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수량을 좀 받쳐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구나,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은 오늘 좀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. 물론 뭐 내일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명확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, 어찌됐건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는 이 막판의 빠짐이 프로그램 매매상으로는 메이크업 해주면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털리는 물량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외인과 기관 중에 어느 주체인가가 프로그램 매매로 순매수를 해갔다,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, 이 체결 수량이 지금 보면 순매수가 마이너스 88,000주에서 거의 8만주 가까이 누군가가 순매수를 한 거거든요. 엄청 많이 산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조금 이렇게 윗골을 달고 밀렸습니다만 내일 조금 더 긍정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,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 장 초반에 좀 갭이 뜨면서 올라갔다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그래도 어쨌든 아직은 완전히 죽어서 내일 뭐 개파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,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광동제약이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게 뭐냐면, 다른 것보다 저는 물론 뭐 단기나 스윙하면서 많이 어떤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만큼 디테일하게 재무제표 살펴보진 않습니다만, 매출액에 대한 증가폭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, 이런 게 계속 매해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거의 증가하고 있고, 그리고 시가총액이 보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5,399억, 이거 오늘 기준인지 아니면 어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,399억 정도 되는데, 얘가 1년의 영업이익이 보면 이번 달 기준으로, 이번 반기 마감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47억이니까 곱하기 단순히 2하면 한 500억 정도 되잖아요. 곱하기 10하면 멀티플 10배 정도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. 근데 거진 그 정도 밖에는 시가총액이 안 돼요, 이익 대비해서.
그렇다고 했을 때는 최근에 뭐 많은 종목들이 시가총액 때문에 뭐 몇 배씩 막 수십 배씩 되는 종목들,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는 실체가 있다. 종근당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어쨌든 반기 마감 247억이면 500 가까이 되고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조금 넘으니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지켜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. 근데 그런데다가 지금 얘가 이제 코로나 이슈하고 좀 엮였잖아요. 그죠? 베타딘으로도 엮였고 오늘 또 그 관련된 그 하도 많아 요즘에 진짜 하도 많아서 히드로코르티손인가요? 예, 그거죠. 그 성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참 많습니다. 정말 뭐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코로나 관련돼서 좋은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게 뭐라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 광동제약의 상품 중에서 히드로코르티손에 관련된 상품이 있고 그 대장주로서 어쨌든 지금 인정을 받고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 베타딘 이누스프레이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다돈이 되네요. 죄송합니다. 삼다수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시세를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말아야 될 게 양봉이 전고점에 꼬리까지 다 삼키고 거래량이 상승한 것보다 훨씬 많이 있어졌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뭐 그것은 장중에 시장에서 차트가 수급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일 시장 참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. 어찌됐건 광동제약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. 보통은 한 이틀 정도 상승하고서 좀 수익 실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느 정도까지 각오할지 아니면 장 초반에 뜨고 밀릴지 아니면 장 초반부터 밀릴지 그런 거 부분들은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세 종목 중에서 광동제약은 조금 시세를 뽑았는데 비트 컴퓨터하고 종근당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할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차트나 상황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열심히 좀 공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어찌됐건 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요. 건강 유의하시고요. 그리고 오늘 저녁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